오늘 우리가 알아볼 질환은 담낭벽이 비정상으로 두꺼워지며 변형을 일으키는 담낭선근종증입니다. 담낭선근종증이란 담낭의 가장 안쪽 점막이 비정상으로 증식을 하며 근육층 사이를 뚫고 들어가 작은 주머니를 형성하는 병입니다. 우리가 흔히 풍선을 아주 세게 불면 고무벽 일부가 약해지면서 불룩하게 튀어나오듯이 담낭벽 내부에도 로키탄스키 아쇼프게실이라는 작은 동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담낭벽은 정상보다 몇 배나 더 두꺼워지며 장기적으로는 담낭의 탄력과 수축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질환을 이해하기 위해 담낭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점막층과 근육층 그리고 장막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근종증은 층들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며 발생하게 됩니다. 암은 아니지만 영상 검사상 담낭암과 구분이 매우 힘들 정도로 그 생김새가 비슷하기에 정밀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라 하겠습니다. 담낭선근종증의 진행 양상을 자세히 보면 발생하는 위치와 모양에 따라 유형이 나뉘며 각기 다른 주의점이 있습니다. 담낭의 머리 부분에만 국한되어 혹처럼 아주 두꺼워지는 기저형이 있는데 이는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담낭의 중간 부분이 마치 모래시계처럼 잘록하게 좁아지는 분절형이 있으며 이 부위를 경계로 삼아 담즙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되는 위험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담낭의 전체 벽이 골고루 두꺼워져 담즙을 저장할 공간 자체가 거의 사라져 버리는 미만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질환이 생기는 근본적 이유를 찾아보면 담낭 내부의 압력이 비정상적 수치로 높아지는 현상 때문입니다. 담즙이 나가는 통로인 담관이 좁아져 있거나 담석이 입구를 자주 막게 되면 담낭은 이를 밀어내기 위해 과도한 압력으로 수축을 반복합니다. 이런 강한 압력이 오랜 세월 동안 벽을 자극하면 약해진 층 사이로 점막 조직이 밀려 들어가며 낭종이라는 작은 방들을 만듭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런 물리적 압력 외에도 담낭벽 세포의 대사 이상이나 유전적 요인이 발병에 관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의 잘못된 식습관이나 고지혈증 같은 대사 질환들은 담즙의 성분을 끈적하게 만들어 담낭 내부의 마찰과 압력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증상을 상세히 살펴보면 환자의 대다수는 평소에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됩니다. 하지만 일부는 오른쪽 갈비뼈 안쪽 부근에서 기분 나쁜 통증이나 묵직한 압박감을 느끼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습니다. 특히 고기나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을 드신 뒤에는 담낭이 무리하게 작동을 하다가 심한 경련성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통증은 담낭관이 일시적으로 막혔을 때 발생하는 담도산통과 매우 흡사하며 수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 명치가 답답하거나 가스가 차서 배가 빵빵해지는 팽만감을 느끼며 자주 체하는 기분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단순한 위염이나 식도염 또는 소화불량으로 생각해서 위장약만 계속 드시며 시간을 지체하다가 상태가 악화된 뒤에야 병원을 찾으시곤 합니다. 또 담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통증이 등이나 어깨 쪽으로 퍼지는 방사통을 겪기도 하니 통증의 위치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더불어 담낭벽의 변형 부위에 칼슘 침착이 일어나면서 벽이 딱딱해지는 석회화 현상이 동반되면 담낭의 수축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게 됩니다. 드문 사례지만 담낭벽 낭종에 세균이 침투하면 급성 담낭염으로 번지며 고열과 함께 참기 힘든 극심한 폭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눈에 흰 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나타난다면 담즙이 혈액으로 역류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이므로 지체 없이 응급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비슷한 질병과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자면 담낭 용종은 안쪽으로 튀어나온 단순한 형태의 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선근종증은 벽 자체가 두꺼워진 것이며 그 내부에 작은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담낭암과의 구분은 일반 초음파로는 매우 힘들지만 최근에는 조형 강화 초음파나
간 특이 조형제 MRI를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상 검사에서 해성 꼬리 모양의 인공물이라 불리는 특유의 신호가 보인다면 선근종증을 진단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예방 방법으로는 무엇보다 담즙이 주머니 안에서 너무 오래 고여 있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담낭이 주기적으로 즙을 짜내게 만들어야 찌꺼기가 남지 않고 병 내부의 압력도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물을 하루에 1.5리터 이상 충분히 드시는 습관은 담즙의 점도를 낮춰서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과도한 설탕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은 간에서 지방 합성을 촉진하여 담낭에 무리를 주므로 드시는 양을 반드시 조절하셔야 담낭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유산소 운동은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어 담석과 성근종증을 동시에 예방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타민 C 섭취는 콜레스테롤을 담즙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도와 담석 형성을 억제하고 담낭벽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치료 없이 그냥 지내게 될 경우 우려되는 점은 담낭의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무기능 담낭으로의 변화입니다. 담낭벽이 딱딱해지면 담즙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주머니 안에 담즙이 부패하고 결국 심각한 담낭염이나 화농성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담낭벽이 완전히 굳어버린 도자기 담낭은 암으로 변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발견 즉시 수술로 제거를 고려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분절령의 경우에는 좁아진 입구 쪽에 담즙이 정체되며 미세한 염증이 반복되고 이것이 암세포의 발생을 유도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완치를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담낭 절제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변형된 근육층의 구조는 운동이나 식이요법 또는 약물로는 절대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로봇 수술 장비가 도입되어 미세한 혈관 하나까지 살피며 정교하게 담낭만 제거하므로 합병증의 위험이 과거보다 현저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수술 후에는 약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적응기가 필요한데 이때는 담낭이 하던 저장을 담관이 대신하게 됩니다. 담낭이 사라지면 간에서 만든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계속 흘러나오며 지방의 유화작용에 일시적인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식후 즉시 화장실을 가거나 지방변을 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담관이 넓어지며 저장 기능을 일부 보완합니다.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미역이나 다시마, 그리고 각종 푸른 채소들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담즙산을 흡착해 밖으로 배출시켜 간이 새로운 담즙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반대로 나쁜 음식은 트랜스 지방이 많은 패스트푸드나 너무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들이 담낭벽에 심한 자극을 주게 되니 피해야 합니다. 알코올 역시 담낭의 수축력을 약화시키고 담즙 성분을 불균형하게 만드는 주범이므로 반드시 멀리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평소에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는 담낭 성근종증이 비만인 분들뿐만 아니라 급격한 단식을 즐기시는 분들께도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단식 중에는 담낭이 수축하지 않고 담즙이 농축되어 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불규칙한 식습관은 담낭 변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이나 폐경기 때 겪는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담즙의 성분을 바꾸고 담낭의 배출 능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판독 시스템이 도입되어 선근종증과 초기 담낭암을 구분하는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 애매한 소견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최담 모형을 잘 보는 상급 병원에서 정밀 판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담배의 니코틴 성분이 담관의 끝부분에 있는 OD 관략근을 수축시켜 담즙의 원활한 배출을 방해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담낭 절제술 이후 건강을 위해서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과식보다는
소량씩 자주 먹는 습관을 들여 담즙의 부담을 나누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는 담즙산의 재흡수와 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수술 후 소화 불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가벼운 복통이 담낭의 구조적 변화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습관화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족 중에 담낭 질환이나 담낭암 내력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은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건강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담낭 성근종증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영상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